안녕하십니까. 세부 7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입 토큰으로서 허라이젠틀 콜로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라이젠털 콜로케이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 기둥들끼리의 묶음입니다. 그 컬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비주얼 코텍스의 이제 V1 영역인데 LGN에서 이제 V1 영역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 레티나스코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게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컬럼, 그러니까 버티컬리 컬럼하고도 이 컬럼 내에서도 이렇게 패턴들이 서로 이제 콜로케이션을 따져서 연결이 되지만 그 컬럼하고 컬럼 옆에 있는 컬럼들, 그러니까 그 이웃한 컬럼들끼리도 이렇게 패턴들이 엮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한 패턴들이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기율표처럼 비슷한 것들이 묶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컬럼을 몇 개를 묶으면 어떤 특정한 모양의 패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장미를 이제 이 쉐입 토큰을 이제 구한 건데, 이 모양들의 각각의 동그라미가 있는 거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컬럼들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꽃잎에 이제 페틀이라는 이런 꽃잎의 하나를 이제 모양을 갖추려면은 이러한 그 몇 개의 컬럼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제 그러한 그 패턴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패턴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몇 개의 뭐 한 몇 개든지 몇십 개 정도의 이제 패턴들이 한꺼번에 묶여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패턴을 이루는 거고, 그거를 이제 비슷한 것들이 여러 이게 묶일 확률이 높은 것들을 이제 콜로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라이젠틀리 묶이는 거를 이제 허라이젠털 콜로케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옥타브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이제 보면 이제 버티컬 콜로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묶느냐, 이제 뭐는 묶고 뭐는 묶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학습, 그 다음에 이제 경험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학습을 시킬 때는 학습 패턴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거 이제 패턴이 묶이느냐 안 묶이느냐 결정이 날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경험이 이제 굉장히 이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저게 되면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게 하이 옥타브에서 로우 옥타브까지 4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이 각각의 해상도가 다른 거를 이제 해상도가 다르면 이미지가 이제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미지가 줄어드는데 비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미지를 줄이면은 매핑되는 거가 잘 이제 눈에 확실히 띄지 않으니까 확실히 좀 눈에 이제 매핑을 좀 잘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는 그대로 놔두고 해상도만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도가 다른 각각의 이미지들에 대해서 쉐입 토큰을 구해보면 저 해상도로 가면 갈수록 쉐입 토큰들의 원의 크기가 점점 커지죠. 그러면서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컴플렉스 셀의 RF도 이제 점점 커지게 돼요. 근데 이 전 시간에처럼 이거를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버티컬리 이제 쉐입 토큰들을 딱 컬럼에서 이제 패턴들을 이으면 좀 더 이제 좀 더 구체적이 되겠죠. 이제 뭐가 스페시픽해지는데, 그거를 이제 몇 개를 허라이젠털리 다시 그거를 묶는 거예요. 그럼 묶으면은 좀 더 이제 뭐가 스페시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이것들이 몇 개가 묶이면은 이제 이런 꽃잎 모양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요런 식으로 이제 컬럼에 하나씩만 있을 경우에는 이게 컬럼인지 뭔지 모르죠. 이제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위에 커팅이 있는 그런 정도의 그냥 뭔가 그냥 민자 같은 어떤 그런 거가 나는데, 요게 전체적으로 컬럼이 몇십 개가 요 주위에서 컬럼이 몇십 개가 묶임으로써 이게 이제 이게 꽃잎처럼 생겼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개의 컬럼을 묶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커다랗게 호라이즌털 RF를 잡고, 그거를 이제 집단으로 묶는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깡통처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패턴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단지 그냥 이렇게 2차원적으로 그 기존에 이제 AI에서 훈련시키는 식의 어떤 그러한 그 4차 블록와이즈한 그런 패턴이 아니고, 뇌에서는 이런 식으로 뎁스를 갖는, 즉 컬럼의 어떤 뎁스를 갖는 3차원적인 패턴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3차원 패턴이라는 거는 버티컬 콜로케이션 플러스 호라이전탈 콜로케이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어떤 그런 원통형 같은 어떤 그러한 패턴이 이렇게 그 평면적인 어떤 사각형 패턴이 아니라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러한 그 컨테이너 같은 그러한 그 3차원 패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기존에서는 이제 패턴을 훈련시킬 때는 주로 이 이미지 하나만 넣게 되는 거죠. 근데 뇌에서는 이거를 전부 이걸 옥타브별로 로우 해상도까지 전부 나눠서 그걸 3차원으로 확대를 시킨 다음에 3차원 패턴을 만들고 그 중에서 가장 패턴 매칭이 잘 되는, 즉 점수 휴리스틱 점수가 가장 좋은 그런 걸로 이제 패턴을 선정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지요. 그게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그 시그널 프로세싱 또는 이제 인공지능에서 러닝을 시키는, 이미지 러닝을 시키는 방법하고 아주 크게 굉장히 어떤 그 크게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 구조를 좀 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선택한 하나의 그 그림들인데요. 그러니까 컬럼을 묶는 것은 마치 이제 퍼즐 맞추기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인어공주 퍼즐 맞추기도 있고 뭐 300 퍼즐도 있고 700 퍼즐도 있고 많게는 뭐 몇천 개가 되는 그런 그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그림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게 이런 퍼즐 조각이죠. 어떤 그 고양이 그림을 맞추는 그런 퍼즐 조각인데, 이게 퍼즐 조각이 이렇게 뎁스, 즉 이제 두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두께가 있는 퍼즐 맞추기라고 하면 이게 완전 컬럼 기둥들의 배열과 아주 흡사하다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예로 드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두께를 이제 컬럼의 두께라고 본다 그러면은, 퍼즐이라는 거는 이렇게 옆에서 그 허라이젠틀리는 이렇게 모양이 끼워 맞춰져 가는 걸로 그거를 RF로 하나의 이제 컬럼들을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오른쪽은 이제 그 뎁스가 없고 그냥 이제 민자, 그러니까 평평한 어떤 그러한 그 허라이젠탈 RF들로 구성된 하나의 이제 퍼즐 맞추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직선이라고 무조건 묶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쉐이퍼콘들이 이렇게 원에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원의 집합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거가 이제 일직선으로 연결됐다 그래서 이렇게 묶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를 세 개를 다 묶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거하고 이거를 띄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두 개 따로 묶고 이거 두 개 따로 묶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꼭 뭐 어떤 형식이 아니라 문제는 시멘틱, 그 내용을 보고 묶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이게 어떤 물체가 될 것이냐 라는 거를 이제 짐작을 해가면서 자기가 가장 이제 적합한, 그동안 학습한 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그 어떤 그 패턴끼리 묶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장미에서 가장 이제 많은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패턴들이 이런 식으로 묶이는 거는 보면은 이게 이렇게 묶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는 것이다.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한 도형들의 이제 쉐이퍼트는 묶음 예인데, 이거는 전에 이제 한번 들었던 예입니다. 다시 이제 복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다시 퍼온 건데, 이제 이런 삼각형 같은 거는 이렇게 3개 정도의 쉐이프 콘으로 묶일 수가 있고, 원은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은 4개, 라인 같은 경우는 쭉 이제 연결이 되고, 이런 경우 이제 뾰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쉐이프 콘들이 이제 뾰족한 쉐이프 콘들이 하나씩 나가요. 이거는 이제 뭐 보시면은 뭐 금방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거가 하나 이제 훈련을 시키면은 이런 식의 이제 패턴들이 보이면 당장 이런 식으로 묶여진다. 이렇게 묶는 게 가장 이 평면 같은 거를 나타낼 때 가장 맞는 패턴이니까, 이 십자가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묶여지게 훈련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허라이즌탈 패턴하고 버티컬 패턴 RF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그 얘기를 굳이 구별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거를 그 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이걸 또 허라이즌탈하고 버티컬을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허라이즌탈하고 버티컬은 지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 전에
설명을 드리면 또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뇌에 있어서의 시그널 프로세싱은 좀 이게 좀 다른 거하고 다른 게, 하나 설명하고 그 다음 또 설명하고 그 다음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원인 결과식으로 하나 차례대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러한 그 기능들이 서로가 그 이렇게 서로가 이제 서로끼리 이제 꽉 물려 있기 때문에 뭐 하나를 설명하다 보면 그거하고 물려 있는 기능들을 전체를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설명하다 보면 또 딴 거 설명해야 되죠. 그거 설명하다 보면 또 딴 거 설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뇌에서의 그 뇌의 전에 그 시즌 1에서 뇌 회로도를 이제 그린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 블랙 박스들이 처리되는 박스들이 많아서 복잡한 게 아니라 서로의 커넥션이 아주 뭐 진짜 어디서 어디로 가서 무슨 작용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뱅글뱅글 이제 연계 서로가 서로를 물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은 차근차근 하나는 이게 심플하게서부터 설명을 드려서 나중에 그거를 이제 수정 설명을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초점이 가운데 이제 초점 보호만 뾰족하게 이제 리셉터들이 많고 외부적으로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성장하면서 대역이 점점 세분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허라이젠털 대역이에요. 버티컬 대역이라는 거는 거의 고정입니다. 옥타브고 우리도 4옥타브로 했지만 사실 4옥타브에서 3옥타브도 상관없고 그거는 그 파브하고 메가노만 쓰이면 이제 3옥타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건 확실하게는 지금 뭐 밝혀진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거는 옥타브별로 이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M셀, K셀, P셀이 V1으로 넘어가고 그게 이제 where pathway하고 what pathway를 따라서 간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vertical RF하고 이제 그 horizontal RF는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슬라이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허라이젠털하고 버티컬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였기 때문에 이거에서 지금 이제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허라이젠털리 이제 RF로 잡았던 패턴들이 서로가 이제 V2.3에서 이제 서로가 조합이 되어 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허라이젠털 RF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버티컬 RF, 즉 컬럼은 어떤 한꺼번에 잡히는 거죠. at the same time. 그죠?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초점을 갖다 놓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눈이라는 위치에 초점을 갖다 놓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동심원 적으로 그러니까 외곽적으로 쭉 이 옥타브가 낮은 옥타브가 이제 계속 내려가면서 한꺼번에 그죠? 한꺼번에 하이 옥타브하고 로우 옥타브에 대해서 한꺼번에 패턴을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버티컬인데 그 버티컬리만 잡으면은 이게 동그라미만 잡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눈을 상징하는 동그라미인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데에서의 동그라미인지 구멍에 있어서의 동그라미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서 이제 허라이젠털리 이거를 이제 묶어가야지 되는데 이 허라이젠털리 묶어가려면은 아무래도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케드가 필요하죠. 이쪽 원을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원을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의 움직임이 여기도 하나의 그 컬럼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 컬럼하고 이쪽 컬럼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의 컬럼을 허라이젠털 RF 이만한 걸로 합쳐다 보면은 습석 같은 거에서 동그라미 두 개만 보여도 이게 전부 눈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눈 패턴이라는 거에 가장 같다라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그라미 두 개를 그냥 컨비네이션을 시키는 거죠. 그냥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허라이젠틀리.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바인딩을 시켜 나가서 보면은 범위가 이제 커지고 사케드로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입은 입대로 사케드 움직여주고 그러면은 또 범위가 커지고 이게 또 이거를 연결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그 스마일이라는 얼굴이 표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범위가 쭉 넓어지면 사케드를 통해서 넓은 범위를 가져가면서 그걸 허라이젠털리 어떤 아는 패턴으로 묶는 거.
그러니까 이 패턴이 이렇게 묶인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패턴으로 묶이는 거가 이제 허라이젠털리 RF 패턴들이 조합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설명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걸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텐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어텐션이라는 거는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엔도저너스하고 엑소저너스가 있는데, 이제 엑소저너스 같은 경우에 이제 4대 물리량에 의해서 이제 조건 반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거가 쉐입에 있어서는 약간 좀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나 뭐 숲속에 있는 사과든가 아니면 움직이든가 뭐 표범이 뛰어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바로 앞에 있는 물체를 본다든가 이런 경우는 4대 물리량으로 금방 추적해낼 수가 있는데, 쉐입이라는 거 보면은 남산타워처럼 이렇게 그 마른 하늘에 이제 그 타워 하나만 쫙 있는 그 배경하고 전경이 확실히 두드러지게 이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를 하는 거가 이제 그 버티컬 RF하고 허라이젠탈 RF를 동원을 하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의 하나의 예를 이제 표시한 건데, 이런 식으로 버티컬 RF를 이용하면 하나의 컬럼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 상에서 넓이가 넓어지는 거는 이제 허라이젠탈 RF고, 이거 자체가 그 밴드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BPF, 즉 밴드 패스 필터로 해서 나타냈을 때 이건 가장 하이 밴드 쪽, 이거는 중간 밴드 쪽,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아래쪽 밴드, 요거는 가장 저역이죠. 그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결국 이거가 이제 이 밴드라는 거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제 허라이젠털하고 버티컬하고 이제 섞어놓은 거기 때문에,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나타내는 패턴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까만 부분 안에 이제 그 하얀 부분을 이제 검은 부분들이 감싸고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어텐션을 움직여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어텐션이 이제 여기서도 써 있지만, 어텐션, 그러니까 옥타브가 낮아도 이제 그 옆에 주변들이 이제 흐릿하게 보이죠. 그냥 클리어하게 보이진 않지만 뭐가 있는 거는 금방 나타나.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가 있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 위치를 잡을 수가 있다. RF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브 76에서 이제 쉐입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4차원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4차원 패턴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살펴보시면은 전에 있는 이 4차원이라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러니까 공간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간상이 3차원이죠. 공간상의 3차원에다가 타임을 더하니까 이게 4차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은 눈에서 그 프로세싱 하는 면으로 보면은 그게 그 공간상에서 디스턴스라는 거는 나중에 이 의식적으로 좀 따지는 거고, 정확히 이 컬럼을 피즐에서의 컬럼을 도입을 하면 이게 3차원 기둥이 돼요. 그러니까 패턴 자체가 3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프레임을 처리하기 위한 건데, 각각의 어떤 그 프레임의 그 RF 밴드마다, 여기서 쉐입 밴드라고 써 있죠. RF 밴드마다 이렇게 전부 이게 그 옥타브별에 이게 컬럼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컬럼들로 이렇게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1차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컬럼들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런 식의 한 채의 단체에, 그러니까 이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넓이가 있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3차원 패턴이 돼요.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는 2차원 이미지지만 이거를 뇌에서 프로세싱 할 때는 3차원 패턴으로 프로세싱을 한다. 이게 기존의 이미지 처리 방법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3차원에서의 패턴은 거리, 즉 디스턴스의 3차원 개념하고는 다른 거고, 옥타브가 들어간 3차원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 3차원에다가 타임을 더하면은 이제 4차원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원 패턴은 스펙트로그램처럼, 쉐입 스펙트로그램처럼 이렇게 기간별로 이런 식으로 묶어서, 아, 이거는 스마일이고, 이거는 립 스마일이고, 이건 윙크고, 이거는 전체적인 스마일이고, 아, 스마일하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4차원 패턴을 가져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를 인식하기까지는 이러한 굉장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 사람이 like가 love라는 단어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 패턴에서는 여기는 뭐 정확히는 공간상의 3차원이지만 뇌에서 프로세싱을 할 때는 3차원 기둥의 3차원 패턴이라는 거가 더 표현을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낫다. 확실히 그거 이제 프로세싱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 타임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2차원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막막에서 잡힌 이미지까지는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히 이 물체가 3차원이다. 이 얼굴이 지금 3차원이잖아요. 3차원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음향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3차원의 물체를 2차원의 이미지로부터 추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추정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할 것이냐. 물론 그것도 이제 학습된 방법대로 이제 패턴대로 추정을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세부 80번째로 해가지고 이제 패턴하고 그거 이제 탐색에 관한 설명은 전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